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민선 8기 지역의 새로운 시정 방향을 살펴보는 연속 보도, 오늘은 광양시입니다. 정인화 광양시장은 의회와 협치를 통해 민선 7기 풀지 못한 지역 현안 사업들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선 8기 광양시의 새로운 비전은 지속가능한 글로벌 미래도시 광양입니다. 정인화 시장은 먼저 15만 명 선을 넘나들며 정체 상태인 시 인구를 확장하는 데 시정 역량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생애 주기별 맞춤형 복지 플랫폼 구축과 청년 정책 추진 등으로 인구 감소 문제를 극복하겠다는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민선 7기 중점적으로 추진됐던 공동주택 공급 확대를 통한 인구 늘리기 전략 사업에 대해서는 과감한 궤도 수정을 예고했습니다. 아파트가 계속 공급되는 것은 그렇게 현재 상태에서는 그렇게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맞추는 적절한 그런 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민들과 공감대를 이루고 있는 민선 7기 주요 정책 사업들에 대해서는 일관성과 연속성을 갖겠다는 구상도 밝혔습니다. 광양세무서의 유치와 함께 포스코와 지역사회 간 상생협력을 위한 포스코 케미칼 본사 이전 요구 등 지역사회의 다양한 의견들을 적극 반영해 협의를 이어나간다는 방침입니다. 그러면서 지역에 기반을 둔 기업들이 보다 활발하게 기업 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특히 수소와 2차 전지 소재 부품 산업이 지역의 핵심 미래 전략 산업이 될 것으로 보고 지원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대규모 소재 부품 산업에 대한 포스코의 투자를 제가 견인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광양이 해줄 수 있는 것은 또 과감하게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민선 7기 마지막까지 풀어내지 못했던 어린이 보육재단 기금 100억 원 예산 출연 등 민감한 현안 사업들도 의회와의 협치를 통해 차분히 풀어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방 정치가 또 지방 자치가 사실은 시민의 삶의 정치, 생활 정치라고 보기 때문에 당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 방금 말씀드린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서로 협조해 갈 것이냐 하는 그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현재 4차 긴급 재난생활비 지급도 의회 동의를 얻어 다음 달 안에 지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시의회에서 통과를 시키면 8월부터는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시의회가 이것을 잘 관리를 해서 통과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민들에게 감동을 주는 시정을 펼치겠다는 민선 8기 광양시. 지난 선거 과정에서 공약으로 제시돼 115가지로 구체화된 사업들이 얼마나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을지 지역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순천시가 효율적인 시정 운영을 위해 다양한 분야의 직원들로 구성된 TF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이달 안에 출범할 예정인 TF는 순천시의 미래 비전을 수립하는 한편 AI와 수소산업 등 미래 먹거리와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들을 마련하고 도시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순천시는 TF 운영을 통해 국정과제와 관련한 프로젝트를 발굴해 국비 확보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폭염이 계속되는 가운데 올해 첫 고수온주의보가 전남과 경남에 발령됐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어제 오후 2시를 기해 한평만과 등량만, 도안만과 가망만 등에 고수온주의보를 발령했는데 해당 해역의 수온이 28도 안팎으로 평년 수온보다 4도가량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해보다 9일 빨리 고수온주의보가 발령됐다며 양식어가의 먹이 공급을 중단하고 산소 공급기 등을 준비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지방 공무원 가운데 여성의 비율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관리자급으로 갈수록 남성 우위 현상은 여전해서 아직도 유리천장이 건재하다는 지적이 많은데요. 시군 단위 조직으로 내려올수록 특히 이 지역의 경우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박광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여수시 중부민원 출장소.
어림잡아 헤아려도 공무원 여초 현상이 확연합니다. 지난해 초 임용된 김지후 씨도 동기 117명 중 67명, 60% 가까이가 여성이었습니다. 요즘에 좀 여자분들이 더 많은 것을 익숙하게 받아들이시는 것 같아요. 여기도 다 여성분들이 있고 해가지고. 행정안전부가 최근 발표한 지방자치단체 여성공무원 인사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총 14만 5,379명으로 전체의 48.1%. 해마다 증가세를 보이면서 이제 과반도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간부급으로 범위를 좁히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전국 지자체 공무원 가운데 5급 이상 여성 관리자의 비율은 24.3%로 뚝 떨어지는데 특히 전남은 18.5%에 머무르며 17개 광역단체 중 15위, 뒤에서 세 번째입니다. 구조적으로 이제 늘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남자들이 다 이 조직을 이끌어 나가는 그런 분위기가 됐잖아요. 여성들이 배제된다고 보죠. 간부 공무원의 남성 쏠림 현상은 우리 지역 시군 단위로 오면 더 심해집니다. 여수시의 경우 5급 이상 간부 공무원 96명 중 15명으로 15%에 불과하고 공군은 12%로 더 낮습니다. 고연령대의 경우 남성 비율이 더 높다는 점과 출산과 육아 등의 제약을 감안하더라도 구조적 차별의 소지가 분명히 있다는 주장이 나오는 배경입니다. 공정하고 이제 합리적으로 바꿔서 인사 시스템 개선을 해서 그렇게 퍼센트를 끌어올릴 수 있도록 단체장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당국은 앞으로 간부급 관리자도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본다는 입장이지만 핵심 요직의 경우 물밑 차별이 더 심하다는 불만도 적지 않아 수적 우려를 넘어서는 질적 평등에 대한 고민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광수입니다. 여수시가 지역 학생들의 학습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관내 9개 학교에 환경 개선 대응 투자 사업비를 지원합니다. 여수시는 신풍과 율촌초등학교, 진남여중, 여수고와 여천고 등 관내 9개 학교에 대해 사업 규모에 따라 총 14억 2,300만 원을 지원해 다목적 강당의 개축과 마사토 운동장 정비 등 환경 개선 사업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여수시는 이번 사업이 정기명 여수시장의 공약 사항으로 학교 환경 개선을 통해 학생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여수 산단의 한 대기업 공사 현장에서 새어나온 지하수와 접촉한 작업자가 피부에 화상을 입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사고 당시 채취했던 수질 시료를 검사한 결과 단백질을 녹이는 염기성의 수치가 폐수 수준으로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환경청과 여수시가 조사에 나섰지만 아직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지난 5월 18일 여수 산단 대기업 공장에 지하 소방배관 공사 작업에 투입됐던 30대 남성. 배관 작업이 이뤄진 곳은 강한 염기성 물질인 가성소다를 제조하는 공장이었는데 당시 지하 배관이 있는 3m 깊이까지 땅을 파내고 들어가 소방배관을 연결하는 작업이었습니다. 공장 부지가 바다를 메운 간척지였던 탓에 땅을 파내자 구덩이로 지하수가 차올랐고 작업자들은 그 물을 양수기로 빼내며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남성은 여느 때처럼 작업을 위해 물속에 손을 넣었는데 평소와 다른 따가움을 느꼈습니다. 사람들이 다 웅성웅성 걸었어요. 야, 저거 봐라. 저 독극물 아니냐? 중요한 건 손을 넣자마자 모두가 따가움을 느꼈고요. 남성과 작업자들은 손이 따갑다고 관리자에게 알렸지만 작업 3일째가 돼서야 고무장갑을 지급받았습니다. 하지만 남성의 손은 이미 이곳저곳이 까지고 화상까지 입은 상태였습니다. 이제 안전관리자든 그냥 바닷물이다. 소금기가 세서 그런다. 퇴근하고 씻고 집에 가서 딱 앉아있으면 그때부터 가렵고 따갑고 그러는 거예요. 당시 이상함을 느꼈던 남성은 현장에 고여있던 물을 담아놨는데 공장 측의 자체 조사 결과 해당 물의 수소 이온 농도는 암모니아보다 염기성이 높은 pH 12.5를 띠고 있었습니다. 염기성은 단백질을 녹이는 성질이 있는데 특히 pH 12.5 이상의 물은 법정 폐수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영산강유역 환경청과 여수시는 현장에서 토양과 지하수를 채취해 조사에 나섰지만 pH가 높게 나온 이유는 아직까지 밝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환경단체는 간척과 매립으로 이루어진 여수 산단 일대에
토양오염 정밀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간척지를 매립하는 과정에 다양한 토양들이 유입될 수가 있었을 텐데요. 토양오염 정밀조사가 좀 필요하고요. 한편 사고가 난 기업 측은 자체 수질 검사 결과 해당 물에서 공장에서 생산하고 있는 가성소다 성분이 검출되진 않았으며 작업자가 손에 입은 상처는 공장에 고인 지하수 때문이 아니라 장갑 등의 물질로 인한 가능성도 있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요즘 운전하고 가다 보면 도로 한쪽에 설치된 교통 단속 부스를 쉽게 볼 수 있는데요. 카메라 없이 텅 비어있는 경우도 많죠.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양정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목포의 한 왕복 8차선 도로입니다. 도로 한쪽에 교통 단속 박스가 눈에 띕니다. 그런데 박스 안은 텅 비어 있습니다. 오랜 시간 방치되어 있었다는 듯 곳곳에 쓰레기가 쌓여 있습니다. 또 다른 이동식 교통 단속 부스도 마찬가지. 이곳 역시 박스 안에 카메라가 없습니다. 코로나19로 대면 단속이 어려워지자 지난 2020년부터 경찰은 이동식 교통 단속 부스를 늘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관리도 되지 않은 데다 카메라가 없는 교통 단속 부스가 오히려 급정거 등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며 운전자들은 불만을 쏟아냅니다. 너무나 여기 이동 박스를 남발해가지고 이게 아주 체계가 너무나 엉망이에요, 엉망. 시민으로서는 많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불편하죠, 우리들은. 물론 교통단속 부스가 차량 속도를 줄이고 사고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늘어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늘어나는 게 안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약간 비어있는 부스 부분도 사실은 이제 그런 측면이 있어요. 이거는 제발 그 자리에서만이라도 제발 좀 속도 감속해 주십시오. 이런 내면의 시그널도 있는 거죠, 사실은. 그런데 교통단속 부스 효용성 논란이 확대되자 경찰은 슬그머니 개수를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비어있는 부스 개수를 줄여 이동식 카메라 단속을 보다 강화하겠다며 112개였던 부스를 절반 이상 줄였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주장과 달리 여전히 카메라 없는 교통단속 부스는 곳곳에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잘 보이지 않는 곳에 방치돼 있는 교통단속 안내 표지판 역시 경찰의 허술한 관리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백 개의 교통단속 부스를 설치하고 다시 숫자를 슬그머니 줄이는 등 경찰의 우왕좌왕 교통정책은 운전자들의 혼란만 키우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정은입니다. 현대백화점 그룹이 광주에 복합 쇼핑몰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 임동에 있는 옛 전남 방직터에 새로운 형태의 미래형 복합몰을 열기 위한 협의를 진행 중이라며 사업 추진을 공식화했습니다. 조현성 기자입니다. 현대백화점 그룹이 구상 중인 복합 쇼핑몰의 가칭은 더현대 광주입니다. 1년 전 서울 여의도에 문을 연 뒤 단숨에 명소로 떠오른 더현대 서울과 비슷한 컨셉의 문화 복합몰을 짓겠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백화점과는 달리 쇼핑과 여가, 휴식과 오락 등이 접목되는 새로운 형태의 공간을 광주에 선보이겠다는 구상입니다. 여기에 현대백화점 그룹은 현재 일대 개발 사업을 추진 중인 부동산 개발 기업과 함께 특급 호텔과 영화관, 역사문화공원과 야구인의 거리 등을 추가로 조성해 일대를 테마파크형 복합 쇼핑타운으로 만들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더현대 광주가 오픈하게 되면 광주를 비롯해 호남권 그리고 중부권 전역에서 방문객들을 유치해 지역 발전에 견인하고 2만 2천 명의 고용 창출 효과도. 복합 쇼핑몰이 지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지역의 이슈로 떠오른 이후 특정 기업이 추진 의사를 공식화하고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또 다른 유통기업인 신세계와 롯데 측도 복합 쇼핑몰 사업에 의지를 보이며 물밑 작업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 2015년 신세계그룹이 광주시와 협약까지 맺고 광천동 일대에 특급 호텔이 포함된 복합 쇼핑몰 건립을 추진하고 나섰지만 인근 상인과 일부 시민단체의 반발 등에 밀려 끝내 무산됐었습니다. MBC 뉴스 조현성입니다. 전라남도가 도민들의 안전을 위해 보행자 우선 도로를 확대합니다. 전라남도는 광양 시내 두 곳에서 시범 시행 중인 보행자 우선 도로를
올해 목포와 순천, 구례에 각각 1개소씩 추가 지정하고 점차적으로 도내 전역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차도와 보도가 분리되지 않는 좁은 도로를 대상으로 한 보행자 우선 도로는 보행자가 도로 모든 부분을 걸을 수 있고 차량은 서행, 일시 정지 등의 주의 의무가 주어집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가 철강 제품 포장을 위한 일종의 끈과 같은 역할을 하는 스틸밴드의 형상을 대폭 개선해 안전은 물론 품질 향상의 성과를 거뒀습니다. 광양제철소 품질기술부 자동차 강판 품질관리 섹션은 도금부, 포스코 엠텍, 하나테크와 협업을 통해 1년여의 실험과 개선 과정을 거쳐 포장 해제가 용이한 철강 코일 제품을 포장하는 체결 용도품인 스틸밴드의 성형장치 공동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기존 스틸밴드는 해체 작업 과정에서 근로자들의 찰과상 위험과 함께 습기에 노출되면 녹이 발생하는 등 안전과 품질 측면에서 다양한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습니다. 순천시가 공공요금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상하수도 요금을 한시적으로 감면합니다. 감면 기간은 다음 달까지로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사용료의 30%를 감면해 고지되고 공공기관과 병원 등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